만기 때마다 임차인들 죽어난다, 혹은 뭐 임대인들도 죽어난다, 임대인 임차인 갈등 부추기는 임대차 3법,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요거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가지가지 하고 있죠. 임차인 내쫓는 기술 열공하는 집주인 하면서 뭐라 그래요? 뭐 주택 전문 흥신소도 하고 있고 가지가지 하고 있죠. 그 권리를 지키는 것 같아요. 증여받은 딸이 살 테니 나가주세요, 전세 풍기 가죠. 물론 증여받은 딸이 살면 괜찮아요. 근데 안 살고 나서 요거를 더 비싼 전세로 내놓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손해배상하는 거 정도가 아니라 저 정도는 사기죠, 사기. 엄벌할 필요가 있다. 과태료랑 뭐 저기 보상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걸리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하는 인간들 계속 있을 테니까. 우울증에 피부염까지 뭐 전세시장 줄 서고 제비 뽑고 난잡한 전세시장 하면서 뭐 저게 한가구 9개 팀 대기 이거 뭐예요? 임대사업자 매물이었죠. 특수 사례만 골라서 이야기하고 있죠. 월세 2년치 선납, 전셋집 관람료, 갑질에 우는 세입자. 엄밀하게 따지면 임차인들 뭐 갑질해가지고 이사 비용 받고 거기서 뭐 갱신 청구권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위로금 받고, 이거랑 갑질의 차원이 다르죠. 그러면서 맨날 임차인 갑질이래요. 자, 세입자 갑질, 집 비워줄 테니 1000만원 달라. 아니면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겠다. 갑질이에요 이거?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기 위해서 집 보여주지 않겠다. 정당한 권리 주장하는 거죠. 원래 사실상 이게 뭐 엄청나게 임대인한테 불리한 법이라고 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상가 임대차 계약은 5+5예요. 잘못 돌아가고 있나요? 근데 그동안에 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짓을 했냐. 전세 같은 경우는 그 집의 근본적인 문제는 임대인들이 해결해 줘야 되죠. 그런데 그것도 뭐 절반씩 내라. 안 그러면 뭐 니 사는데 불편한데 뭐 나는 아쉬울 거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임대인들. 보증금 다음 집 계약하고 청약 받아서 입주해야 되는데 다음 세입자 안 들어오니까 나는 뭐 좀 니가 구해와, 니가 알아서 복비 주고, 급한 건 너잖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죠. 근데 지금 그런 문제들, 혹은 뭐 갑자기 전세 살고 있는데 갑자기 5천만원 더 내놔, 안 그러면은 방 빼. 그래놓고서 방 빼라고 그랬는데 다음 세입자 못 구하면은 다음 세입자 구할 때까지는 있어. 이 정도의 갑질이었어요. 그러면 세입자의 임차인의 권리도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실상 빌려준 금액이 있는데 항상 임대인 일정에 맞춰야 됐으니까 임차인도 임차인 일정을 좀 더 맞춰보자. 계약갱신 청구하고 거기서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준다. 이게 잘못된 거다? 그 권리를 만약에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여준다. 갑질이죠.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사용하고 나서도 거기서 괜히 그냥 뻗팅이고 앉아서 유치권이라 피고 막 행사해가지고 앉아서 1000만원 달라, 이러면 당연히 임차인 갑질이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전에 인근에 전세가 엄청나게 오른다는데 나는 여기서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포기하고 대신에 더 비싼 데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 보태라 라고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아니면은 안 주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주기 싫으면 계약갱신 청구권 쓰도록 그냥 권리 보장해주면 되는 거고. 지금 이런 거랑 같아요? 사실상 요거는 진실이라면 절대 갑질이 아니죠. 하지만 거짓으로 세입자 구하는 거면 갑질이죠. 이런 거 완전 갑질이죠. 이런 거는 계약해놓고서 불법 계약으로 신고하세요. 계약갱신 청구권 써서 4년 살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 뒤에는 집값 떨어져 있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임신했다고 전세 안 된대요. 갑질 난무하고 있죠. 품기예요 지금. 갑질하도록 언론에서 부추기고 있는 거죠. 수도권, 서울, 경기 대부분이 다 전세가 매물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맨날 품기라고 하죠. 그리고 거래량 감소 크지 않았죠. 거기다가 재계약 부분은 들어가지도 않았다. 거래량 감소 별로 없다. 재계약하는 경우 더 늘어났겠죠.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전체적으로 품기될 이유가 전혀 없다. 내년에 입주가 줄어든다고요? 내년에 입주가 줄어드는 거는 전세 매물 증가폭이 1000채 증가할 게 500채 증가하는 걸로 줄어든 거지, 전세 매물이 막 1000채 500채씩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맨날 품기라고 하고 있어요. 언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이고 공급이 많이다. 그렇다면은 원래 이렇게 된 상황이었다. 근데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공급이 5천밖에 안 나온다. 이 5천은 재계약을 한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재계약한 사람들도 다 수요죠. 수요 역시 5천으로 준다. 내년에 입주 물량 줄어서 공급이 줄어드는데요. 자, 공급이 플러스 전대던 게 플러스 500이 됐어요. 그러면은 공급은 5,500이 되는 거고 수요는 5천이 되는 거예요. 수요는 그대로고 공급은 증가하는 상황인데 이게 왜 풍기죠? 급하게 꼭 그 지역에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피해보도록 언론에서 부추기는 거죠. 특히 학군 문제. 제가 제일 많이 다루는 게 학군 문제. 그래서 지금 뭐 2+2도 전세 난리 나니까 3+3도 전세 난리 날 것이다. 3+3가 제대로 안착되면은 전세 난리는 그 다음부터 많이 사라질 겁니다.
결국은 그걸 만들어야 돼요. 개 키우면 3천만원, 못 박으면 50만원. 갑질특약 화진다. 안 키우면 되죠. 안 박으면 돼요. 대신에 모든 부분 꼼꼼히 찍어 두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 가지고 걔는 어쩔 수 없겠지만 못 박은 거 50만원, 안 박은 것까지 못 박았다고 막 우겨가지고 받아내려고 할 수 있으니까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그런 거 우기면은 대신에 계약서에 넣어야죠. 못 박으면 뭐 벽걸이 TV, 금지 위반시, 감가상각비,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나중에 안 내시고서 법적으로 가세요.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감가상각비는 말이 안 되죠. 도배비,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데 도배비를 왜 내요? 그리고 저기 혹시 가셨는데 요거 보신 분들, 요런 갑질특약, 결국에 저렇게 갑질해가지고 아무도 안 들어가게 되면은 손해는 지가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나 봅시다. 후순위 대출로 압박, 세입자 내쫓기. 후순위 대출 뭐 하는 거예요? 후순위 대출해가지고 경매 넘기겠다, 이 집 경매 넘어갈 거니까 나가라, 계약갱신 청구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버티세요. 왜냐면은 경매 나가면은 세입자 그 다음에 나간다고 해도 늦지 않아요. 왜? 경매 나가면은 누가 제일 손해봐요? 집주인 본인이. 이거 지금 압박만 주는 거지, 경매 내놓으면은 집주인 본인 손해가 제일 커요. 블랙리스트 등록되고. 그 다음에 뭐 집수리 거부하고 반려동물로 꼬투리, 원래 이런 건 집수리 같은 경우는 미리 얘기가 되어 있었어야 되죠. 계약서에, 원래 이거는 계약서에 다 넣어놓으셨어야 돼요. 그리고 반려동물로 꼬투리 잡는 거는 내쫓으려고 하면은 처음부터 계약서에 있었냐? 계약서에 없으면 문제될 거 없다 하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집을 상하게 했는지 봐라 하면서 집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하니 이 점을 활용하자 라고 해서 손해 입었다고 얘기하면은 증거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 전에, 계약 전에 집 상태에 제대로 된 증거가 있고 그 손해가 막대한 손해일 경우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갑질하는 법만 많이 지금 돌리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해봤자 지금 임대차 3법을 왜 저렇게 하겠어요? 집 팔아야 되는데 계약갱신 청구하면은 팔기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결국에 어떻게 된다? 지금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어떻게든 쫓아내려는 경우는 대부분 지금 팔아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전세가 올려받는 거 생각하는 것보다 팔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세입자 있으면 안 팔리니까 지금 당장 팔아야 되는데, 안 팔면 내 집 싹 다 경매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저러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감사하게도 이제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허위계약서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했다고 통보 계약 갱신 거절한 뒤에 만기 날짜에 이사를 했는데 그 집에 기존 전세 1억인데 보증금 1억 5천에 월세 40 올라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과태료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 요거 진짜로 사기로 넣어야죠. 사기로. 청구 손해배상도 5천에 월 40 정도 해주면 되겠네요. 그만큼 손해봤으니까. 다른 데로 이사하면서 이 집이 이 정도 가치가 있었는데 1억에 살 수 있었는데 1억 5천에 월세 40으로 해가지고 받고 있으면 그 정도 손해본 거죠. 법을 쫓아내고서 손해배상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들어가야 되죠. 이거는 특사경 쪽에서 좀 제대로 잡아서 이런 것들 법안 강화해야 돼요. 법안 강화를 하지 않으면은 임대인들의 갑질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저런 갑질행위들 특별히 뽑아서 하고 있는데, 분쟁 조정의 실체는 97%는 보증금 3억 미만의 서민주택에서 일어난다. 저희 저번에 이야기했었죠. 3억 원 미만의 주택이 대부분이다. 보증금 1억 원 미만이 70%. 1에서 3억 원.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전세 대란이 나고 보증금 분쟁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런 것 같죠. 언론에서 건수만 가지고 이야기했죠. 근데 파악해보니까 어디에요? 다 여기다. 다 여기. 대부분 뭐예요? 3억 미만. 물론 아파트의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은 어떤 경우가 많겠어요? 서민주택이라서 서민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보면 나오잖아요. 분쟁에서 아까 바지사장 한 명을 분쟁 몇 건 나왔어요? 200~300건씩 나오죠. 한둘이겠어요? 아까 저기 피지수첩에서 취재한 것만 해도 한 500~600건 나오죠. 다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는 거다. 즉 분쟁 조정 신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분쟁 조정은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보증금 미반환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가 3억 미만 서민주택에서 나오기 때문에 서민이 피해본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기치고 들어가는 바지사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더라. 그런데 임대차 3법 때문에 많이 무너진다. 왜 근데 올해 갑자기 늘었어요? 올해 그 바지사장 터지는 것들이 많죠. 왜? 임대사업자 말소되니까. 그러니까 빨리 처분하려고 하죠. 경매 넘기고 지금 빨리 사라고 하고 임차인들한테.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작년, 올해. 자, 임대사업자 2017년 12월부터죠. 2년 후면 얼마예요? 2019년 12월이죠. 근데 이때 추세가 많이 팔리는 추세였냐? 안 팔리는 추세였죠. 그러니까 집값 떨어지는 추세이고 규제 강화된 추세니까 멈춰 있다가 언제부터 다시 기승 부리는 거예요? 6월부터죠. 6월부터. 규제 더 강화되니까 이제 임대사업자 말소까지 한다고 하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분쟁이 늘어난 거예요. 저 때부터 바지사장이 판을 치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정책은 잘못됐다.
저는 이건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보면 어때요? 결국 사기로 송치됐다. 그거 뭐예요? 알고 보니 무차분 전수투기범이 아니라 바지 사장이죠. 다 돌려막기 하고 있고, 다 피해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 분쟁 조정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피해는 보증금 위반아니라. 근데 뭐 저기 임대차 3법 때문에 맨날 분쟁이 늘어나니 임대인, 임차인 뭐 한다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사례들만 골라서 취재해갖고 오고 있죠. 언론에서. 지금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거 당연한 거죠. 왜?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예전에 전세사기 영상에서 넣었는데 계약 당일 근저당도 있었고 세금 미납, 이게 핵심이죠. 세금 미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안 나오더라. 그 다음에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막 500채, 600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누가 봐도 바지 사장이죠. 한 2, 300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봐도 바지 사장이죠. 근데 제공이 안 되니까 바지 사장인지 모르고 들어간다.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입자들 모르게 임대사업자 간의 주택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주인 변동을 알려줘야 한다. 알려줘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거래를 거부할 수 있어야 되죠. 임대사업자라면. 왜? 임대사업자에는 바지 사장한테 떠넘기고 넘기는데 전세사기 영상 얘기할 때 다 나왔잖아요. 결론. 지금 임차인 갑질이 있다고 하고 혹은 임대인 갑질이 있다고도 하죠. 모두 만기 때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죠. 그런데 사실상 임차인 갑질보다 임대인 갑질이 훨씬 더 심한 것들이 있고, 지금 이 중에 대부분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죠. 비싼 전세 놓든가 아니면 팔려고 하든가. 적어도 이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은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요거 손해배상 범위를 높여야 된다. 너무 작은 금액으로는 계속 판치게 될 것이다. 그 피해는 다음 들어오는 세입자들한테 떠넘기면서, 그 다음에 계약서 외적으로 태클을 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절대 불가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야기할 때 못 박지 않기 뭐 이런 거 없었는데, 물론 임차인이 피해를 심각하게 준다, 진짜 집값이 떨어질 정도로, 그런 규정을 확실하게 지정을 해야 되죠. 그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뭐 못 하나 박은 거 가지고 원상복구 뭐 비용을 내놓으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아예 계약서에 확정해 놓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임차 주택 뭐 해가지고 뭐 호텔 막 지금 호텔이나 뭐 이런 거, 호텔 오피스텔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호텔 오피스텔 뭐 탁장 같다고 막 그러죠. 아니 근데 1, 2인 가구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했는데, 호텔 오피스텔 이거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거면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정부 주도의 임대주택을 많이 늘리고, 그 다음에 전월세에 깡통주택 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법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임대차 3법으로 지금 전세 폭등한다 하는 거 길어야 1, 2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만 고생하시면 돼요. 과거에 1989년 때 1년에서 2년으로, 이거는 계약갱신 청구권도 아니고 그냥 1년 계약을 하면 1년 뒤에 나가도 되고 2년 보장 받아도 되는, 무조건 받아도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년 뒤에 바로 안정됐더라.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언론에서 얼마나 난리치고 있고 얼마나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가 보일 것입니다.